야, 생각보다 지금 하락이라는 타이밍을 우리가 만약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좀 점치기가 좀 어렵겠구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수급적인 동향을 보았을 때 매크로 경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림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저항을 만들어낸 시기가 아마 지난주 정도인 것 같아요. 월 말부터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하는데 거의 이제 확정적이에요. 근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이거죠. 0.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12월 달에 이제 0.5 이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환율의 문제인데요. 네, 환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박스로 이렇게 끄어놓은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율 차트에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는 쌍바닥은 어떤 지점을 봐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정도로 시간을 끈 쌍바닥이 만약에 도달했을 경우에 9월 26일이 이제 최고 공포 구간이었죠. 9월 달에 이 지수가 급락을 했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10월 17일 날 1441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1442원을 찍었고요. 10월 24일 네, 이때도 역시 1444원 찍었어요.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으면서도 돌파를 하지 않고 천장을 3번이나 터치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연말 랠리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연말 랠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것들이냐면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산타 랠리. 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산 운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들. 이제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가 40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섹터를 딱 하나 잡아가지고 폭발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보통 관례죠. 그럼 40거래일 안에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폭발적으로 뭐 맞을 거 맞고 나서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건데요. 그래봤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황을 풀이할 때 10월 달에 내리는 것이 쉽다, 10월 달에 내릴 때 확실히 내리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시장이 이제 어떤 매크로적인 수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목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기가 나오면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 차트도 이런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라인들에 대한 기준점을 삼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뚫냐 안 뚫냐,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깨는 거, 이평선 깨냐 깨지 않냐,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600포인트 기다리고 막 이런 것보다는 가성비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계좌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계좌를 정리를 하고 예수금도 투입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11월 15일이나 아니면 뭐 11월 19일 뭐 이렇게 이제 중반기가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이미 많이 올라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개별주고, 두 번째로는 주봉 월봉상 작업을 하는 것이 개인들이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이 작업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가장 11월 달엔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메이저들이 건들만한 종목이나 섹터들을 노리는 것이 좋은데,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요게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11월 달에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나 아니면은 산타랠리나 아니면은 자산 운용사들의 성과,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의 섹터가 이 로봇 섹터가 아닐까,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봇이 좋다 안 좋다라는 관점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이 좋다 안 좋다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증권사 또는 펀드 수익률 플러스 성과, 이런 것들과 직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로봇 섹터의 차트상,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지금 배제된 것은 무엇이냐면 로봇의 전망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말 랠리 대비해서 얘네들이 올릴 건데 어떤 것을 올릴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ETF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연말까지 랠리를 받게 된다면 ETF 출시가 되잖아요. 일단 ETF가 출시가 되고 기대감으로 이제 무빙이 나왔다, 그 전부터.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여기서 대장을 차고 있는 종목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옴시티가 대장주 한 종목, 두 종목밖에 없고 우쿠라 재건테마도 대장이 한 종목 정도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커요, 이 ETF 테마도. 그래서 그 중에서 가는 놈을 그냥 더 잡는 게 맞거든요.
가는 놈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전부 지금 저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로봇 섹터는 이 추세 대비 전부 저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놈이 대장질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의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덩어리가 커도 외인이 작업할 만한 종목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안에서 노려도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은 섹터가 될 것이다. 아무튼 조정 주면은 이쪽 섹터에서 주워 담아 놓으면은 슛을 줘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